사람들이 영상을 다 보고 있어. 자기야 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는 거야. 한 5년 뒤 10년 뒤에 딴소리 해봐. 이거 수익 다 나면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약속.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한의 부채입니다. 지금 주말인데 송도에 가고 있어요. 인천 송도에. 제가 최근에 청약 예비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2021년에는 계속 무주택자로 있다가 한 번씩 청약을 넣었거든요. 저희 집은 어차피 가점제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형 평수 추첨제로만 항상 넣어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송도에 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딱 한 군데 넣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요새 너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사려는 자와 계약을 안 하려는 자. 어제도 진짜 한바탕 설득하느라고. 이제 예비 당첨인데 제가 45번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넣었던 세대가 완전 대형 평수 한 50평대거든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몇십 세대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회가 오겠나 했었는데, 요새 송도 분양 시장이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좀 이제 침체되려는 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좀 생기고, 또 보통 그 청약 당첨되면 예를 들어 100세대면 10%에서 15%는 부적격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덜컥 당첨은 됐는데 돈이 좀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빠져가지고 한 30% 정도 세대수가 남았다는 거를 카페에서 봤어요. 제가 40번대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가 기회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적도 없지만 예비 당첨조차도 이번에 처음으로 된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인천 멀긴 멀다. 그치? 서울에서 이거 돼도 가서 실거주하기는 당당히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저희 남편이 예전부터 송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넣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출근까지 편도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실거주 요건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전세를 줄 것 같습니다. 좀 장기로 보고 가려고 하고, 송도가 워낙 집값이 많이 올리기도 했고 또 대형 분양가도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10몇 억입니다. 10몇 억. 그래서 그 분양가 뭐 얘기도 있고 했지만 일단 저는 된다면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3년에 걸쳐서 그 분양가의 70%만 일단은 이제 마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가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당첨까지는 아니셔도 예비 당첨이 되신 분들은 더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100세대를 뽑는다 그러면 그 당첨된 사람들은 딱 100명이지만 예비 당첨이 뜬 사람들은 수백 명은 되거든요. 보통 뭐 3배수, 5배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분양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그 예비 당첨자 전체한테 이렇게 문자나 연락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순서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분양 공고 같으면 신청을 하잖아요. 딱 청약을 넣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당첨자 발표가 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딱 그 청약 홈에 들어가면 아예 동호수가 딱 지정돼서 떠요. 뭐 202동 뭐 1407호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뜹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는 예비 당첨이라고 해서 순번이 떠요. 뭐 예비 뭐 45번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럼 일단 예비 당첨이 되신 분들은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로부터 보통 한 2주 내외로 계약 기간이 시작돼요. 요거를 정당 계약이라고 하는데, 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 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뭐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한 2주 정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 썼던 곳은 11일 정도 되더라고요. 당첨이 되고 나서 한 2주 동안에 그 계약금 정도는 미리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예비 당첨자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 당첨자 중에서 순번이 앞부분인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세대를 뽑는데 내가 순번이 한 100번 이내다 그러면 되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이 분양 시장이나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너무 막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내 앞에서 얼마 안 돼서 자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항상 부적격자 그리고 묻지마 청약해가지고 당첨된 분들은 꼭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염두는 해둬야 돼요.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마감이 되면 한 이틀 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예비 당첨자들에게. 근데 요거는 몇 배수까지 연락을 가는지는 다 달라요.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할 생각이 있으면 서류를 접수해야 되거든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 하고, 모델하우스를 예약해서 볼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격이 되신 분들, 당첨자들, 예비 당첨자들만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갈 수 있거든요. 원래 당첨자분들이 그 계약 기간 동안 모델하우스를 보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임장하면서 한번 가봤는데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예비 당첨자여도 예약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서류 접수를 하라고 홈페이지가 공고가 나면서 그때 모델하우스를 예약하는 것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델하우스 볼 수 있는 날 중에 마지막 날을 골라가지고 그 시간대에 방문을 해서 서류들 제출하고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날이거든요. 모델하우스 가서 그 내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챙겨왔어요.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 예비 당첨이 약간 앞번호였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 거지만, 만약에 뒷번호 막 300번, 400번대인 분들은 내가 뭐 가가지고 서류를 내도 이게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률이 얼마가 되는지, 몇 세대가 남아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처음에 연락이 올 때 서류를 접수한 사람, 이렇게 예약해서 보러 간 사람들에게만 이 자녀 세대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이 분위기에서 이 단지만 이렇게 행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막 청약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굳이 이게 알려줘도 뭐 다들 하려는 분위기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 이 자녀 세대가 만약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얘기하기 좀 꺼려할 수도 있죠. 그치? 모델하우스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카페에 남긴 거 보니까 제가 이제 했던 세대는 한 30몇 세대가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이 됐지만 내가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안 하더라도 이 청약통장이 사용하게 돼요. 날라가요, 청약통장이.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청약 당첨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묻지마 청약을 했던 분들은 돈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덜컥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운 통장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이거 평생이 몇 번 없는 기회인데 무턱대고 청약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예비 당첨이 되긴 했지만 그냥 안 하겠다,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서류 접수를 하라고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뭐 접수를 안 하면 내가 청약 통장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처럼 가서 청약 의사를 밝히고 또 서류 접수를 했어요. 우리는 추첨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이후로는, 만약에 추첨이 됐어요. 근데 너무 동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청약이 당첨된 걸로 간주돼서 이 청약 통장 날아가고,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이 재당첨이 금지가 돼요. 우와, 도착했다. 아니 근데 사실 어제도 신랑이랑 밤에 막 얘기하면서, 저는 주식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액을 다 주식에 몰빵할 순 없잖아요. 포트폴리오상 이제 배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부동자산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은 어쨌든 당장 그냥 전액을 다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권리는 갖고 있으면서 돈을 쪼개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희 남편은 한결같아.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뭔가 하락론자에 뭐가 씌었어요. 지금 첫 신혼집 마련할 때도 그랬고 맨날 집을 사지 말래요. 나 미치겠어. 두 번째 집 갈아탈 때도 지금 너무 올랐다, 사면 안 된다. 지금 청약 당첨됐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기가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그러면 공약하세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오르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오르면 고맙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배우자가 서로 합이 맞는 게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사실 투자 안 하는 건 너무 쉬워. 집을 안 사는 것도 너무 쉬운데 뭔가 살려고 한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진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힘이 빠지는데, 결국 어쨌든 제가 얘기를 했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가자 해가지고 오긴 왔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다 보고 있어. 자기야, 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는 거야. 한 5년 뒤 10년 뒤에 딴소리 해봐. 나는... 이거 수익 다 나면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약속. 만약에 하락한다. 근데 우리 팔 때쯤이면 하락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참고로 여기를 분양을 신청을 했던 이유는 송도 50평대 오션뷰 아파트였고요.
전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중에서 제일 로얄이었고, 이런 오션뷰 아파트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소성이 조금 있다고 봤어요. 내 평생 한 50평대 오션뷰 아파트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자, 그럼 일단은 가봅시다. 빨리 가야 돼. 매번 그냥 임장겸으로 모델하우스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계약할 거 생각하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남다르다. 요새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통유리나 아니면 그냥 우리 지금 보통 일반 아파트 같은 그런 유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가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가 지금 없잖아. 그리고 우측으로 가봐. 천판이랑 벽 있잖아. 네, 이게 기본이래. 벽 기본.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지금 30평대인데도 옆에가 되게 넓어. 여기는 드레스룸이 하나, 드레스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구방으로 해놨네. 근데 50평대는 모델하우스가 없어가지고. 네. 괜찮아? 힘들어? 뭐라고? 그럼 도장 힘들어. 해주세요. 자, 보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생각보다 동호수 남은 게 로얄층이 너무 많아서 좀 깜짝 놀랐고, 저층은 2개밖에 없었어. 그치? 어쨌든 저희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얘기하셔서 될 것 같아. 그치? 심란해? 안 사려는 자와 사려는 자. 갔다 왔는데 일단 저희는 당첨에 참여하고 싶다고 서류 제출하고 그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갔더니 동호수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오늘이 이거 서류 접수 마지막 날이었는데 내일까지는 나 취소하고 싶다,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그 문자로 일단 당첨 여부부터 먼저 연락을 간다고 해요. 다음 날에 동호수 추첨을 홈페이지에서 6시에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모델하우스에 직접 와서 추첨을 했는데 이번엔 기계를 돌려가지고 온라인에서 한다고 하고요. 원래 청약 당첨자들은 청약홈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예비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동호수 추첨이 되고 나서 이틀 뒤부터 한 3일 동안 계약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당첨되신 분들은 최소 계약금 10%는 마련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기분 좋지 않아? 영혼이 없어. 저희는 그러면 또 이제 가겠습니다. 당첨자 확인 바로 가기. 그러니까 당첨은 어제 떴는데 오늘 정확한 동호수가 발표가 되는 거여가지고. 우와, 로얄층이야. 오늘 드디어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당첨됐다고 올리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송도가 분양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조금 요새 조정 물건도 많이 나오고 뭐 침체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한 10년은 내다보고 지금은 진짜 허우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앞이 바다. 고객님 저기 뭐 복사할 거 있으실까요? 금방 다녀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오후 2시에 와가지고 5시가 지금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 안 끝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마지막 서류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차에 들어왔습니다. 신랑이 세대주라서 신랑만 남겨두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첫 타임에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많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막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이게 최종 계약이기 때문에 막 옵션도 선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많은 분들이 아니 서울에 있는데 굳이 송도에 청약을 넣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청약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평수 위주로, 그러니까 추첨제 위주로 제가 한 번씩 넣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기존에 주택을 한번 소유했던 경험이 있어서 뭐 신혼특공이라던가 이런 것도 쓸 수 없었고 소득 기준도 초과하기 때문에 쓸 수 없었고 이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보통은 이제 4, 50평 정도의 청약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평수는 또 9억 원 이상이 초과가 되니까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주택자 신분으로 주식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현금도 몇 억 정도는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한 20% 정도는 계약금을 치를 수 있는 그 금액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 위주로만 계속 봤었고요. 장애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으신데, 뭐 택지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규모 크게 이렇게 진행하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사는 사람들도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렸던 거죠. 9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그 타입은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가점도 낮고 또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추첨제를 넣었을 때 되려면 굉장히 대형 평수여야 됐고 대출이 안 나왔어야 됐고 현금 보유량이 조금 있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삼박자가 떨어지면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 집 마련까지는 생각에 당장은 없었고 관심 단지를 한 잠실 쪽으로 봤었거든요. 핵심 단지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최근에 실제로 조정된 물건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순자산 모은 게 어쨌든 10몇억 대이기 때문에 갭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출도 안 나오고 워낙 고가 주택이라. 근데 갭을 끼고 사자니 완전 영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5억 정도 한다. 그리고 뭐 취등록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전세금을 한 뭐 12억 정도로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다 처분하고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겨우 갭을 끼고 살 수 있는데 또 현재 그 월세에 살고 있거든요. 현금을 깔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월세를 사는 건데 갭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순간 투자도 하지 못하게 되고 월세는 부담이 되는 거고, 아 이거는 아니다, 당장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1억대 자산으로 결혼할 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몇 단계 점프를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또 순차적으로 점프를 하자니 시간과 또 비용과 취등록세부터 해서 세금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부담이더라고요. 사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고 송도가 분양 단지도 몇 개월 사이에 여러 군데가 쏟아져 나왔고 작년에 송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맞을까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저는 일단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이나 ETF나 그런 금융 투자 쪽을 하고 싶어서 부동산에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규모를 많이 줄이지 않으면서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을 때 비교적 적은 현금으로 집을, 자산을 보유하면서 미리 찜해놓는 거잖아요. 3년의 시간을 버는 거, 저희 가정에는 조금 더 맞는 선택이었어요. 일단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약에 당첨이 됐고 예비 당첨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것들을 겪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것도 있고 기존에는 그냥 책에서만 본 것, 강의에서만 본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경험을 하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조만간 청약 관련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와,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벌써 막힙니다. 5시 한 40분 정도에 우리가 출발했으니까 지금 근데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시간 10분 정도가 나오긴 해요. 신랑 회사까지 찍었을 때. 근데 좀 더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계약 잘하고 올라갑니다. 바이바이.